기담 씨, 오늘 내가 엔진 오일 갈러 온다고 했어, 안 했어요? 안 하셨죠? 안 했죠. 안녕하세요, 칸지입니다. 네, 오늘 엔진 오일을 갈러 사실 원래 평소에 자주 오는 아지트에 이제 예약 없이 왔어요. 예약 없이 왔는데 역시나 제가 또 그 혹시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새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이 오일 필터랑 에어 클리너 필터가 현대든 기아든 이렇게 빨리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오일 전문샵이라 하더라도 일찍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가까운 블렌즈에 문의를 해서 이제 필터류가 다 구비가 됐냐고 했더니 이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순정률 갈 건 아니고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블렌즈 쪽에 먼저 빼주나 봐, 필터를 보면은. 네, 그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더러운. 그래서 아니 오일 필터를 지금 주문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은? 네, 우선 주문을 해놨는데 전국적으로 뿌려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나 예전에 K3 처음 필터 갈 때에도 그때도 네. 완전히 그 에어 클리너 필터가 새 거였나요? 완전히? 에어 클리너랑 오일 필터 둘 다 이제 기존에 있던 거랑 호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차들이 진짜 신기한 게 그 예전에는 몇 가지 차종들이 이렇게 호환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필터류가. 근데 뭐 지난번에 나온 K3도 그렇고 요번에 새로 출시된 소나타 DM8도 내가 알기로는 그 오일 필터랑 에어 클리너 필터 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나왔다, 맞나요? 네, 맞아요.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언제쯤 기약이 있는 건가요, 필터 오는 게? 지금 짜잘짜잘하게 풀리는 거 봐서는 모레도 한 달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DM8 출고 첫날에 출고를 받아서 이제 5,000km를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제 슬슬 엔진 오일을 교환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겠죠.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께서는 오일 전문점이나 뭐 블루엔즈로 가실 경우에는 블루엔즈도 미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필터류가 다 구비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뭐 이제 전문 오일 교환점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미리 그쪽에 필터류가 구비가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방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나는 오늘 망했네 일단. 그렇죠. 그죠? 못 가시죠. 그러면 연락 안 하고 온 내 잘못이니까 구비가 되면 연락 좀 주세요. 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사실 오일을 교환을 하면서 이 엔진 오일에 대한 좀 전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지금 뭐 오일 교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간단하게 소나타 DM8 오일 교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제원상으로는 또 0W2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0W20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소형차라든지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주로 적용이 되는 엔진 오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현대기아차도 약간 연비 세팅에 최대한 좀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번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0W20이 기본 순정 엔진 오일로 들어가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 주행 스타일에 맞는 게 이제 5W30을 거의 주로 넣거든요. 근데 이제 제조사에서 0W20이 기본 베이스인데 5W30을 넣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우선은 등급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SM 등급이나 뭐 C3 뭐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등급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 성향에 따라서 530을 가냐 540을 가냐 그리고 엔진 오일도 이제 자기 제조사의 어떤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뭐 연비나 정숙성을 중요시하는 오일이 있고 이제 뭐 잘 나가는 걸 원하는 오일이 있고요. 그러면 0W20에서 내가 5W30을 갈게 되면은 뭐 약간 연비 쪽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제품 말씀하신 대로 뭐 제품 종류에 따라서 또 나뉘기도 하고 네. 같은 5W30이라도 약간 좀 잘 나가는 게 있고 이제 연비 정숙성 역시 원래 사실 이런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서 엔진오일 교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망했죠. 그래도 뭐 간단한 것들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30이랑 40 5W에서도 30이랑 40 중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근히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나는 뭐 장거리도 많이 뛰고 많이 좀 크게 달리니까 뭐 원래 보통은 시게 달리시는 분들은 40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달리기는 하는데 또 사실 그렇게 막 RPM을 막 그렇게 조지면서 타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5W30이 사실 또 저한테 좀 더 맞는 경우가 있는데 30이랑 40 이렇게 두 개로 놨을 때 어떤 분들한테 30이 좋고 어떤 분들한테 40이 좋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는
기준점을 찾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제 보통적으로 뭐 자유로를 예를 들어서 하면은 이제 달리기에는 좋잖아요. 보통 평속 80에서 150까지는 밟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좀 오랫동안 이제 100 이상을 밟으시게 된다거나 이제 장거리 갈 때 뭐 고속도로를 타시게 되는 분들은 540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시내 주행이 많고 이제 어쩌다 한번 고속 주행 하시는 분들은 시내 주행이 워낙 많다 보니까 530 정도 좀 더 점도가 낮은 예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제조사에서 0W20을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0W20을 넣었으니까 계속 0W20으로 맞춰서 넣어야지 차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꼭 맞는 말일까요?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선 합성유 자체에서 20 정도로 나와서 이제 디테일하게 엄청 좋은 오일이 나와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죠. 예. 3040이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모델이 많고요. 아. 제일 좋은 거는 오일 전문 샵에서 이제 추천해주는 이 오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좋다라고 하는 오일들을 한번 넣어 보시고 이제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거를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이제 자신한테 맞는 오일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좀 심히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게 이제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엔진오일 교환할 때 회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엔진오일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사실 이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질 않습니다. 아예 엔진오일 같은 경우. 왜냐면은 정말 수도 없는 엔진오일 종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해서 이분의 주행 습관이라든지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좋아, 이게 나한테는 딱 맞고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랑 또 다른 주행 습관이나 주행 스타일을 갖고 있다 보면은 또 만족을 안 하시는 경우도 은근히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엔진오일을 교환을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특히나 순정유가 아니라 뭐 이제 합성유 종류로 조금 좋은 엔진오일을 교환을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양한 엔진오일 군들을 다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엔진오일을 교환을 하면은 요즘에 또 많이들 해주시는 것들이 잔류 제거라는 거랑 그리고 뭐 플럭싱이라고 하나요? 그 순환 네, 플럭싱. 하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잔류 제거야 사실 조금 다들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엔진오일 이렇게 쭉 자유낙하로 뺀다고 하더라도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고여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 새로운 엔진오일을 넣었을 때 좀 더 완벽하게 성능을 발휘해 주는 게 이제 또 잔류 제거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 플러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이게 꼭 필요한 거냐 하면 뭐가 좋냐, 가격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엔진오일만 제때제때 교환해주면 굳이 이런 플러싱 작업은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류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유낙하 이후에 오일팬에 있는 오일을 석션을 해서 최대한 이제 새 오일이랑 기존에 있던 폐 오일이랑 섞이는 걸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쵸, 작업이고요. 이제 플러싱 같은 경우에는 엔진 내부에 슬러지란 게 있는데 이거는 약품으로 녹일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면 엔진을 까든지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제 플러싱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를 녹여서 빼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게 이제 아무리 엔진오일 교환을 만약에 엔진오일 교환을 주기적으로 해도 그 슬러지가 발생은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예요. 오일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양이 좀 다르겠죠. 교환 주기를 그래도 잘 지키면은 아무래도 그런 좀 슬러지 말씀하신 때는 아무래도 빈도가 거의 적게 네. 생길 수 있다. 이거는 또 다른 게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엔진 오일이 같은 엔진 오일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차량분 성향에 따라서 RPM을 높게 쓰시는 분들은 점도가 일찍 깨져가지고 오일이 그쵸. 금방 죽어요. 이제 뭐 RPM을 낮게 쓰시고 뭐 안전 운행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오일 점도가 약간 더 오래 가기 때문에 두 분 다 같은 점도 주기를 지키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뭐 플러싱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차를 아주 길게 타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플러싱을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일 최초에 해요.
일반 처음에 순정류가 있을 때 순정류가 있고 그 첫 교환을 엔진오일 합성유로 교환을 할 때 요때는 사실 아무래도 급이 좋은 걸로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순정유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순환을 시켜준 다음에 좀 진행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엔진오일 교환을 할 때만 좀 플러싱 작업을 해주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교환 주기를 빠르게 잡고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엔 사실 그렇게 큰 효율성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업체마다 뭐 하시는 분들마다 얘기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겠습니다. 요건 제 스타일이니까요. 뭐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반에 순정유에서 합성유로 갈 때 저는 플러싱을 꼭 한 번씩 해주는데, 이 부분이 좋은 부분이 맞나요? 네, 우선 새 엔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길들이기 과정에서 불순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차 이제 플러싱을 한 다음에 새 오일을 넣으셨을 때 뭐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광유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합성유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기존에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그 오일들을 새 오일을 넣었을 때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플러싱을 하는 쪽으로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잔류 제거에 대한 얘기도 같이 했지만, 잔류 제거를 아무리 길게 한다고 해도 100%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는 또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합성유에서 합성유로 교환을 할 때는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순정에서 합성유로 교환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플러시 작업을 한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뭐 간단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뭐 10분 넘게 찍은 것 같은데, 내 엔진 오일 언제 교환해 줄 거야? 그래서 필터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좀 줘요, 제발. 빨리 가야 돼. 지금 이제 또 모임 가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하나, 둘, 셋. 예. 아.